자, 포켓북 핵심 19번입니다. 유도장애 그랬네요. 자, 우리가 유도장애다 이런 말 나와 있죠.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성분이 뭐냐? 영상분이죠. 영상분. 그죠? 영상분에는 영상분 전압 V0가 있고요. 영상분 전류 I0가 있잖아요. 이 V0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전이차가 발생하면 나타나는 게 정수가 있죠. 그게 C죠. 전류가 흐르면 나타나는 게 인덕턴스 L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를 상호 정전 용량, 서로 주고받아야 장애를 일으키겠죠. 상호 정전 용량 C, 얘는 상호 인덕턴스라고 그러죠. 상호 인덕턴스 L, 얘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도장애를 정전유도 그러죠. 정전유도. 얘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도를 전자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자유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도장애는 크게 그죠? 정전유도장애가 있고 전자유도장애가 있는데, 정전유도는 그죠? 말 그대로 우리한테는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전자유도는 전류가 유도가 돼서 기구에 들어가게 되면 기구가 오동작을 한다거나 또는 굉음을 낸다거나 또는 기구가 과열이 된다거나 또는 파형이 찌그러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유도장애의 대책을 전자유도를 기준으로 대책을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전자유도장애다라고 보셔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유도장애 또 하나가 있다면 그죠? 뭐가 있어요? 고조파 유도장애도 있죠. 고조파 유도. 근데 이건 실기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유도장애의 종류를 3가지 적어보라. 정전유도, 전자유도, 고조파 유도. 자, 이거 한번 체크하시고요. 우리 시험에 필기에서는 주로 전자유도에 대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전자유도다라고 하는 거, 전력선 측의 대책이다라고 해요. 이 전력선하고요, 그냥 이런 거겠죠. 여기에 전력선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력선. 여기에 전력선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통신선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통신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다 전류를 흘렸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전류를.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그죠? 자속이 이렇게 발생을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통신선도 영향력은 적겠지만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서로 영향력을 주지 않으면, 주고받지 않으면, 그죠? 통신선이 피해를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격거리를 멀리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유도장애 이 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몇 메다 이상을 이격하라고 그랬어요. 2m 이상은 이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격거리를 증대시켜라. 그 다음에 전력선과 통신선을 수직으로 교차시켜라. 그래서 자속을 끊지 못하게 해라. 수직교차. 이거는 전력선이 되기도 하지만 통신선 측의 대책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연가를 해서 중성점의 잔류전압을, 원래 우리가 중성점에는 전압이 0V죠. 삼상이 평형이라면 중성점의 전압은 0V가 돼야 정상이죠. 근데 거기에 그죠? 각 상의 C의 크기가 달라져 버린다면 그죠? 불평형이 유지되겠죠. 그래서 중성점에 전압이 뜨게 되는데 그걸 중성점 잔류전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전압을 줄여달라라는 얘기고요. 소리액터 접지를 해서 지락전류, 이 지락전류다라고 하는 얘가요, 영상분 전류를 얘기하죠. 얘가 영상분입니다. 우리가 지락이다라는 말이요, 또는 접지라는 말이요, 그죠? 또는 직이라는 말이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충전부와 대지가 접촉돼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같은 용어인데, 실은 접지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의도적으로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내 의지에 따라서 한 거고요. 얘들은 사고의 개념이죠. 사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락전류는 다 영상분 전류다. 그 영상분 전류가 또 뭐 있어요? 단상도 마찬가지고 동상. 그죠? 이것도 다 영상분이죠? 네, 참고적으로요. 물론 고조파도 마찬가지로 3고조파. 얘도 영상분이죠. 이런 것들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하시죠. 자, 전력선을 케이블로 해라. 케이블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절연이 잘 돼 있으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연이 잘 돼 있으니까 영향력 행사를 덜 할 거다. 차폐선을 설치하라. 자, 차폐선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얘가 전력선이 되고요, 얘가 통신선이다. 그렇죠? 그럼 여기다 이제 전류를, 영상분 전류를 흘렸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여기다가 영향력 행사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전류를 유도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뭘 하나 설치하자? 차폐선 하나 설치하자. 물론 얘는 접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그죠? 이 전력선에 의해서 이 선에도 뭐가 됩니까? 전류가 유도되겠죠. 이걸 뭐 2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이 전류, 그죠? 이 전류가 또다시 통신선에 또 한 번의 전류를 유도하게 될 거다. 그죠? 이거 다시라고 써줄까요? 그러면 이놈의 방향과 이놈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돼서 일정량을 상쇄를 시킬 거다라는 이론입니다. 이게서 몇 프로 정도 줄일 수 있다고요? 30에서 50% 정도를 절감,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차폐선을 설치하게 된다. 이걸 차폐선이라고 얘기하죠. 이 차폐선은 굵기가 4mm 굵기를 2조로 사용하라고 그랬죠. 2조로 사용하게 된다. 자, 이거 차폐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속도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고장전류를 신속하게 차단시켜라, 제거해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전력선 측 대책. 전력선은요, 고장전류의 크기를, 그죠? 결국 뭐 하게 됩니까? 줄이는 대책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통신선은 줄일 수는 없죠. 얘는 막는 대책을 세우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자, 통신선 측 대책입니다. 얘는 막는 대책을 세우는 거죠. 주로 막는 대책이요. 그래서 연필 케이블로 해라, 사용을 해라. 그 다음에 통신용 기계 절연을 높여라, 향상시켜라. 배류 코일 또는 중계 코일을 사용해라. 차폐선을 설치를 해라. 통신선과 전력선을 수직으로 교차시켜라. 피레기를 설치한다. 여러분들 아마 이 용어요, 피레기. 지금까지 우리는 전력선 측 대책으로 주로 얘기를 했던 건데요. 전력선에다가 그 직경내로부터 뇌전류를 대지로 버리는 그런 대책. 여기서는 좀 더 민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특성이 우수한 피레기를 설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력선에 의해서 그죠? 전류가 유도가 되면 그거를 통신선 입장에서는 뭐로 본다? 서지로 보고 대지로 흘려보내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번입니다. 송전선이 통신선에 미치는 유도장애를, 자, 유도장애에 대한 얘기죠. 유도장애. 억제를 하거나 또는 제거하는 방법이 아닌 것 그랬네요. 송전선에 연가를 해라 그랬어요. 연가. 그렇죠? 연가다라고 하는 거요. 우리가 연가가 뭔가요? 목적이 선로종수 평형이라고 그러죠. 선로종수의 평형. 이 연가를 하면, 그죠? 각상의 C의 크기를 다 같게 만들어주는 작업이죠. CA나 A상의 C값, B상의 C값, C상의 C값을 똑같이 맞춰주겠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는 선로 전체를 3등분한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걸 했더니 직렬공진을 방지한다 그랬죠. 직렬공진을 방지한다. 이게 뭐 서울액터 접지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자, 또 하나는 유도장애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유도장애요. 유도장애를 경감한다. 이런 표현 도움이 됩니다. 성전 같은 경우에 중성점 접지 개소를 택해서 중성점에 리액터 접지하라. 소호 리액터 접지에 대한 얘기죠. 소호 리액터 접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락 전류를 소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다음에 성전선과 통신의 상호 접근 거리를 크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넓게 떨어뜨려라, 뭐 이런 얘기죠. 송전선 측에 특성이 양호한 피레기, 송전선 측에다가 특성이 양호한 피레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통신선에다가 한다 그랬죠. 통신선 측에 특성이 양호한 피레기를 설치하라. 답은 4번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겠죠. 이제 2번을 보도록 하죠. 유도장애 방지 대책으로요, 차폐선을 사용해야겠다. 아까 우리 얘기했네요. 차폐선이다라고 하는 건 4.0mm 금속선을 몇 조로 쓰라고요? 2조로 사용하게 된다. 유도전압을 얼마 정도 줄일 수 있습니까? 약 30에서 50% 정도를 줄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2번 항을 답으로 하는 게 이게 되겠죠. 답 2번 항 됩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유도장애 방지 대책이 아닌 건 어떤 거냐 그랬어요. 자, 가공지선. 그렇죠? 예, 도움이 되죠. 가공지선이다라고 하는 건 역시 땅에 접지가 되어 있는 선이죠. 그래서 얘가 일부를 줄여줄 수 있다 그랬죠. 정전차폐나 이게 정전차폐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정전차폐. 또 유도내 차폐, 뭐 이런 차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폐선 뭐 당연히 맞는 거고요. 연가 맞잖아요. 답은 4번 항으로 가야 얘기가 되겠죠. 직렬 콘덴서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얘는 그죠?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전압 강화를 뭐 해주는 역할을 합니까? 보상한다 그랬지. 전압 강화 보상. 그렇죠? 하나 더 병렬 콘덴서에 대한 것도 숙지를 해야 된다 그랬죠? 병렬 콘덴서
이 병렬 콘덴서는 뭐를 줄여서 전력 손실이죠. 전력 손실을 줄여서 경감이라고 그러죠. 경감. 뭘 개선하자? 역류를 개선하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병렬 콘덴서의 역할이죠. 그래서 정확히 구분을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답은 4번 항에서 체크가 가능하겠네요.